이거 보십시다. 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나요? 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제 범죄는 패스! 안전은 예스!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저는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몽골에서 온 산치르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을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시 경찰청 치안정보과 외삼역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도영주 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적도기니에서 온 언유라고 합니다. 지금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전공으로 마지막 학년 마지막 학기 중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짠티나라고 합니다. 현재 고신대학교에서 4학년 한국어교육학과 재학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소개를 들어보니까 네. 온유 씨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 우연히 출연하게 우연히. 되었습니다. 유퀴즈에 출연하신 적도 있으시고요. 아이고, 네. 이거. 오늘 네. 굉장한 대스타 한 분이 또 앉아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왜 모였냐 하면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뭘 조심하면 좋을지, 만약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오늘 이렇게 다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찰서나 경찰청이나 뭐 이런 데 한번 가본 경험이 계신가요? 네, 저는 있어요. 저도 있어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인터넷으로 뭐 사기 당했으니까 그때 같이 한번 도와주고 싶어서 같이 가게 됐거든요. 저도 같은 경우에는 저 아는 동생이 인터넷에서 휴대폰 구매했거든요. 근데 배송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다가 네. 연락도 차단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서 같이 갔어요. 그러면 이런 사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네. 보통 요즘은 핸드폰, 네. 스마트폰으로 네, 했을 맞아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결제를 했던 내역이라든가 사기 전에 분명히 서로 대화를 했던 것들이 있을 네. 거고 그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갔던 건지 그 모든 것을 기록해서 혹은 캡처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를 방문해가지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범죄 피해를 당했으면 소액이라도 소액이라. 예,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은 게 그 소액이 개인이 한 명이 받은 소액인지는 몰라도 피해자들이 사실 모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같은 수법으로 그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은 대량이기 때문에 그걸 모아보면 그 액수는 사실 상당합니다. 합산을 하면.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신고를 해주셔야 경찰 쪽에서도 이런 범죄가 지금 인터넷으로 퍼지고 있다. 범죄가 요즘은 조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도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신고를 꼭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케이스가 많은데 이분들 왜 잡기가 어려운지, 왜냐하면 계좌번호도 있고 그런 데서 조금 더 잡기 쉽지 않을까. 경위님 왜 어려운가요? 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나요? 네. 자, 이게 보면 대포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대포 방금 통장. 전에 말씀하신 계좌번호를 보내줬으니까 내가 네네네. 계좌번호도 있는데 왜 이걸 잡지 못하느냐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이 대포 통장이라는 것은 사실 개설한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와. 통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자기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면 경찰한테 쉽게 잡히니까 맞아요. 남의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서 범죄에 이용되는 피해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렇다 보니까 추적 자체가 어려워요. 남의 통장 만들어서 쓰는 거라면 예를 들면 제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 쓴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돈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본인이. 그 사람은 본인은 못 쓰죠. 왜냐하면 통장 거래 내역이나 그 대포 통장이라는 것은 네. 벌써 그 통장 이용자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명의만 본인의 명의지 실제로는 이 범죄자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근데 실제로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네. 대포 통장이 사실 여기 유학하시다가 만들어 놓은 통장 있잖아요. 네. 떠나기 전에 통장 사고 싶다 인터넷에 그래서 통장을 팔아요. 와. 30만 원, 정말요? 예, 몇십만 원 실제로 그런 식으로. 예, 실제로 팔고 와. 그리고 이 통장을 그 범죄자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럼 재입국할 때 그게 또 문제가 되죠. 그쵸? 재입국뿐만 아니라 유학생이 그래가지고 강제 출국 당하기도 당하고 해요. 심지어 마이 그게 갓.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가 큰 금액이 그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 네. 사실 영구히 한국 재입국이 안 되는 음. 영구적으로요. 네. 그런데 요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라도 범죄에 연루될 이런 일이 정말 많잖아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에서 스캠 단지를 조성했고 이런 보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스캠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스캠은 사기 아, 사기죄를 네네. 이야기하는 건데 스캠은 신뢰를 이용해서 금전적인 그렇죠.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 보이스피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금전, 물품, 개인정보 등을 편취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모든 기만 행위를 통틀어 의미하고 캄보디아 사건이 이런 스캠들 아까 말했던 각종 모든 스캠을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고액 알바 혹은 뭐 이런 걸로 유혹을 해서 지인이 지인을 부르고 또 가 있는 지인이 또 다른 지인을 부르고 그 지인이 거기 가서 결국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아. 가해자가 되고 음. 그래서 거기서 감금당하고 여권 다 뺏기고 와. 할 수 있는 건 하루 실적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 하는 게 콜센터 들어보셨죠? 금융기관 은행을 네. 사칭해서 네. 금융기관 오마이갓. 어디입니다. 혹은 뭐 검찰 혹은 경찰입니다라고 수사기관을 사칭하여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빼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걸 단지를 만들었다. 아. 그게 이제 캄보디아 사건이라고.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범죄라는 것도 뭐 살아있는 것처럼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네요. 진화가 많이 무섭네요. 됐죠. 네, 진화가 돼가고 있네요. 진짜. 지금은 진화를 해서 네. 심지어 내 딸의 음성, 아, 내 아들의 음성, 내 가족의 음성까지 AI로 AI. 맞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오 스마트해졌습니다. 마이 갓. 그러면 지금 더욱더 약간 이 범죄자들 잡기 더 어려워. 더 어려워지는 거네. 왜냐면 이 AI 자체도 음. 저희 그 SNS에 최근에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장난치는 거 유행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사실 저도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했었는데 그만큼 AI가 우리가 접하기가 너무 쉬워졌고 이 퀄리티도 그러니까요. 너무 올라가가지고 네. 저희 엄마도 보고 바로 믿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알바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사도 뛰고 뭐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전화가 나온 거예요. 뉴스 안녕하세요. 막 우리는 땡땡땡 뭐 하는 데입니다.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계좌번호 먼저 미리 보내주시면은 입금하고 그때는 일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엑사이트해서 신나서 저도 막 빨리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약간 실수 하나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고 번호 이렇게 확인하고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자기도 모르게 네. 방금 이렇게 얘기했던 네. 보이스피싱이나 네. 이런 거를 유학생들이 어디에 혹하게 되냐면 고액 알바. 맞아요. 네. 제 잠깐만. 말씀하세요. 네. 너무 흥분됐어요. 고액 알바라고 음.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딱 낚이는 게 하는 업무가 현금 수거책하고 중개기 관리책 요 두 개를 제일 많이 낚여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마침 다음 얘기가 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보통 알바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직을 하시나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흔히 알고 있는 알바 천국, 알바 알바 천국. 천국도 네. 있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런 루트에서 알바 구하기 저한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텔레그램이요? Yes. 텔레그램. 텔레그램이나 아, 네. 인스타.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런 경로로 알바를 구한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알바를 선택할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액 알바인데 아까 예,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낸 뒤에 이를 보고 연락을 온 시민들을 속여가지고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사례가 아까 전에 제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유학생도 지금 포함되고 있거든요. 유학생도 포함되고 있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이제 현금 수거책이라든가 중개소 관리책 이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구조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크게 6가지 역할을 분담해서 담당하게 됩니다.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 거점을 두고 사무실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그리고 수익 분배 등을 책임지는 총책, 금융기관 혹은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전화를 거는 콜센터, 그리고 대포 통장을 네. 모집, 아까 전에 모집하는 네. 그 방법 설명들 모집, 관리하는 대포 통장 모집책,
그리고 국내에서 피해금을 건네받아가지고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그리고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해외로 송금하는 송출책, 그리고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중개기를 관리하는 중개소 관리책 등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범죄도 다양하네요. 그러니까, 오 마이 갓. 그 현금 수거책이라고 하셨는데 음. 혹시 이 현금 수거책에 대한 실제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금 수거책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피해자들로부터 이게 돈을 받아서 이제 송금하는 무통장으로 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아르바이트 고액 알바가 요렇게 제목이 건당 10만 원. 맞아요. 네. 바로 오늘도 본 바로 것 같습니다. 신청하지. 건당 10만 원 택시비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아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설명이 자세하게 잘 돼 있습니다. 명품을 대신 구매하는 업체인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면세점이나 저기 백화점 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전달만 하면 됩니다. 일당 10만 원이고 택시비 따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요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명품을 대신 구매하는 업체라며 피해를 당한 이 피해자가 건네는 돈을 사실은 받아서 범죄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유학생은 그거를 몇 건 했나 봐요. 그래서 범죄 수익이 한 200에서 300 정도 됐는데 그걸로 아마 우리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선고 받으셨더라고요. 그게 실제 유학생 사례입니다. 정말 이런 범죄를 정말 이쁘게 잘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벽하게 경희님이 말씀을 안 했다면 저도 솔깃했을 법한. 오늘 저 잘 만났죠. 너무 오늘 지금 저 안 만나고 그랬으면 네. 꼭 클릭했다가 큰일 나요. 아마 법원에서 뵀을 것 같고 어. 다른 경로로 뵀을 것 저는 진짜 같은데 당했을 것 같아요. 당할 수 있었을 네. 것 같아요. 우리 유학생들은 이런 부분에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사회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유학생이라서가 아니라 이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신경 쓰고 있는 범죄라서. 근데 유학생분께서 이게 와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는 한국인도 지금 처벌은 그쵸, 특히 용서가 안 되는. 왜냐하면 한두 건 이렇게 했지만 진짜 피해자는 엄청난 그쵸. 금액의 네. 돈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심지어 그렇게 피해 입고 자살하는 피해자들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큰 사회적 문제. 처벌이 두려워서. 중개 관리책이란 건 또 어떤 건가요? 자, 중개 관리책이라는 것은 중개기가 있습니다. 네. 이 중개기라는 것은 해외에서 전화번호가 들어오면 이상한 아까 번호라고 했잖아요. 네.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서 들어오면 070 국번의 인터넷 전화번호를 마치 국내 전화인 것처럼 010으로 바꿔주는 기계인데, 이 중개소 관리책이 이 전화번호 변작을 하는 중개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것도 고소득 알바로 유혹을 당하는데, 이 어떻게 했더냐면 고소득 재택 알바, 재택이라는 말 아시죠? 네네. 중개기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중개기 유지 보수해주면 한 달에 50만 원 주겠다. 그럼 물어봤겠죠. 뭐 하는 거냐고. 배터리 꺼지지 않게 계속 충전시켜주고 유심칩 수시로 바꿔주고. 사실은 무조건 의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의심부터 해야 되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범죄가 있는데 이 범죄들의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걸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찾으실 때 먼저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 또는 업체가 있다면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믿을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 같은 정보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둘째는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네. 있으면 제가 했을 겁니다. 맞네요. 네. 그렇죠. 셋째,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뽑으면서 특별한 채용 조건이 없거나, 예전에는 코로나 핑계를 대셨는데 지금은 독감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면서 면접 같은 절차를 생략하려고 하고 비대면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 또 출근 없는 현장직, 재택인데 고수익, 이런 의심해보고,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클릭도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넷째는 업무 안내나 지시를 아까 말했던 텔레그램이나 SNS 메신저로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특히 중요해야 될 건데, 이거는 어떤 이유든 현금을 인출하게 시키든가 혹은 현금을 다른 사람한테 수거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수거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막 이런 업무 있죠. 이거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다른 것은 어떤 이유가 좀 있을 수는 있어도 이거는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에 크게
공범이 되고 연루가 크게 아, 큰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 네. 잘 알고도 있었습니다. 아까 주의해야 할 점 말씀하셨잖아요. 그 헌금인 줄 모르면 전달하잖아요. 우리도 피해자인데 처벌 받을까요? 우리도 우울하는데요. 피해자이니까요. 피해자고 모르고 했으니까 모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보이스피싱을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지금 취급하고 있고 사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그만큼 중한 와. 범죄입니다. 그리고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가 되기 어렵고 초범 처음 하는 사람 네. 혹은 단순 가담자도 실형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심하세요. 면접 없이 채용하는 회사라면 노. 휴대전화 메신저로만 연락, 업무 지시한다면 no. 지나치게 좋은 조건 제시한다면 no. 만약 뭔가 의심되는 일을 겪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 혹은 1301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지만 적어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범죄는 패스. 안전은 예스!